우리들의 영원한 영어쌤 위쌤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하고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 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유심히 이 표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 다 쓸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 표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후치 수식입니다.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형용사가 형태가 어때요? 길어진 형태죠. 관계대명사를 알면 영어의 신세계를 보게 된다. 영어의 문장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후치 수식하는 경우가 우리는 한정용법이라고 그러고요. 뒤에서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한정용법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예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문장의 뜻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문장의 뜻을 이해하시겠나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찾으셨나요 여러분? 네, 이 두 문장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컴마가 여기에 없는 이거를 한정용법이라고 그러고요. 다시 말하면 수식한다는 거죠. 한정해 준다는 겁니다. 뭐를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이 명사 son스를 수식해 준다, 한정해 준다 그래서 한정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계속용법은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 앞에 이 컴마가 있는 거를 계속용법이라고 그러는데 계속용법은 앞에서 뒤로 계속 쭉 해석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정용법은 관계대명사를 가로로 묶고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계속용법은 앞에서부터 뒤로 문장을 계속 쭉 해석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문장은 그는 의사가 된 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고 그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2명은 의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1번과 2번 문장의 차이 의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번은 그는 아들을 몇 명 가지고 있습니까? 2명? 모릅니까? 3명? 네. 2번은 그러면 그는 아들을 몇 명 가지고 있죠? 자, 2번은 그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2명? 아니면 그 이상? 네. 자, 답부터 얘기하면은 아들이 2명인 거는 어떤 게 2명이냐면 이 2번 문장이 아들이 2명입니다. 하지만 1번 문장은 아들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는 의사가 된 2명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된 아들이 있다든가 뭐 그 외의 직업을 가진 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은 2명의 아들이 2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2명은 의사가 모두 된 거죠.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시켰나 봐요. 공부를 한 거겠죠. 본인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시킨다고 합니까? 네. 그 아들들이 여기서는 2명이 의사가 모두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몇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2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계속 용법은 아들이 2명이라는 것. 그 이유는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을 쭉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한정용법은 관계대명사를 가로로 묶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계속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 다시 정리하면
이 관계대명사의 한정용법은 이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요. 관계대명사 계속용법은 문장의 해석을 앞에서부터 뒤로 쭉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계속용법을 쓰는 경우는 부가적인 설명을 할 때, 추가적인 설명을 할 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사용합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게임이 경기가 interesting, 흥미로웠다는 겁니다. The game is interesting 이 말인데 이 게임에 대해서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게임이냐면 내가 어제 봤던 게임인 거죠. 어제 봤던 게임이라는 부가적인 설명, 좀 더 자세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용법,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관계대명사 계속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문장 전체를 관계대명사가 수식하고 있다는 거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요. I didn't do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disappointed my mom. 나의 엄마를 실망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which는 앞에 있는 I didn't do my homework. 이 문장을 전체를 다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관계대명사 계속용법을 쓰는 이유는 언제 쓰냐면 고유명사, 관계대명사 앞에 고유명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을 때, 이 고유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때 계속용법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탐은 어떤 탐이냐면 내 집 근처에 살았었던 탐이 다음 주에 이사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현재 진행형이지만 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가까운 미래를. 그래서 이 탐은 어떤 탐이냐면 고유명사죠. 탐은. 이 탐은 이미 알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탐은 내 집 근처에 살았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 계속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꼭 문장에서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에도 이곳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먼저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 언제 목적어로 오냐면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여러분. 배웠습니다, 동사편에서. 그리고 또한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으로 쓰이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I met a friend. 나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 문장하고 I haven't seen her for years. 수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친구가 그녀인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her, 목적격이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whom을 써도 되지만 who를 쓴다고 그랬죠. 이제는 요즘에는 who를 씁니다. 그래서 I met a friend who I haven't seen for years. 여기에 있는 her, 목적어, 이 se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여기에 이제 관계대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계대명사 who를 생략해도 우리는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C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두 문장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연결되려면 선생님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역할을 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바로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 라고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can lend you the book. 나는 너에게 그 책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책이냐면 I have already read it. 이미 읽었던 책이죠. 그래서 the book하고 it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read, 과거분사니까 read라고 있죠. 이 read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나는 읽는데, 읽다는 타동사죠.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읽는다, 뭘 읽는다? 신문을 읽는다, 잡지를 읽는다, 책을 읽는다.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목적어가 어디 갔을까요? 네, 목적어가 여기로 갔어요. 자, it. 여기에 있는 it이 있었는데 이게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없더라도 우리는 여기 이 read의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를 보고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주어동사가 왔으니까 접속사가 와야 되는데 어떤 접속사? 이 read의 목적어인 타동사의 목적어인 관계대명사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전치사의 목적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I live in it. 자, 이건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내가 사는 집이에요. 집하고 이하고 같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됩니다. The house 다음에 여기 it이 목적격 it이죠.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가 오면 이 대명사는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치가 목적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in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in의 표정이 이렇게 우울해요. 지금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죠? 네, in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in이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네, 자기의 사랑하는 짝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짝은 누구였죠? it이었죠. 네, in하고 it은 닮았어요. 예. 근데 이 in이 슬퍼하는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it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n이 어때요? 지금 외롭잖아요. 그래서 다시 없어진 it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it이 위치로 바뀌었으니까 이 위치에게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위치가 원래 it이었죠? 그래서 in이 원래 짝이었던 위치와 같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올 경우 이럴 때도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The boy is genius. 그 소녀는 천재입니다. 어떤 소년이냐면 He is watching 위샘 TV. 위샘 TV를 보고 있는 소년이 천재예요. 대단하죠. 네, 위샘 TV를 보면 모두 천재가 되는 겁니까? 자, 위샘 TV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천재이십니다.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the boy하고 he하고 같으니까 관계대명사로 합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문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the boy가 선행사니까 관계대명사 who를 쓰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is를 적고 이 문장을 적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he가 지난번 강의에도 설명했죠. he가 관계대명사 who로 왔으니까 이 is genius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딸린 식구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구들을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is genius를 적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who가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왔어요. 자, 이게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이 두 가지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반드시 관계대명사 주격 비동사를 생략할 때는 같이 생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who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거죠. 그리고 역시나 틀린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면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틀립니다. 막상 지금을 알겠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어렵습니다. 원리, 원칙, 공식을 이해하면은 긴 문장도 쉬워집니다, 여러분. 자,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Yesterday I bought a fan. 이 문장하고요. It was made of wood. 자, 이 펜하고 it하고 합쳐서 관계대명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문장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which, 원래 있던 it이죠. 자, it이 주어를 쓰니까 주격이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왔습니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생략하려면 두 개를 동시에 생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Yesterday I bought a pen made of wood.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때 이 made가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는 거죠.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를 또 하나 찾으라면 여기에 있는 동사가 이미 나왔죠. 그런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동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장도 역시나 여기 which 다음에 비동사를 빼면은 틀린 문장이고요. 역시나 여기 비동사 앞에 관계대명사가 없어도 틀린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